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마치 모래가 들어간 것처럼 눈이 뻑뻑하고 따갑진 않으신가요? 또는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도 자꾸만 눈물이 나서 화면이 흐릿하게 보이시진 않나요? 병원에서 절대 알려주지 않는 안구건조증을 악화시키는 당신의 습관은 무엇인지 아세요?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삶의 나침반입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진 요즘, 여러분은 모두 건강히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소중한 눈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한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환자가 지난 5년간 무려 30%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와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급증했고, 이는 곧 눈 건강의 적신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런 증상들로 일상의 소소한 즐거움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저는 안구건조증으로 고생하시는 세 분의 특별한 할머님들을 만났습니다. 평생 농사일을 하시며 부지런히 살아오신 김영순 할머님 75세,은 이제 TV도 못 보실 만큼 눈이 불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농사일을 하고 저녁이면 좋아하는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가 보다 했어요. 하지만 점점 심해지더니 이제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조차 힘들어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비비면서 시작하는 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찾아왔는데 눈이 너무 아파서 같이 놀아주지도 못했어요. 그때의 미안함이 아직도 가슴에 남아있네요. 또 다른 분은 손주들과 놀아주는 게 가장 큰 낙이셨다는 박명자 할머님 68세이신데요. 30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시다 은퇴하신 후 요즘은 손주들 육아를 도와주시며 제2의 인생을 살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최근 눈이 너무 아파서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어지셨다고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제 천직이었어요. 퇴직하고 나서도 손주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그림도 그려주면서 그 보람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요즘은 손주들이 할머니, 이 동화책 읽어주세요 할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눈이 너무 뻑뻑하고 아파서 책을 못 읽어주니까. 그게 제일 속상해요. 세 번째로 만난 이정숙 할머님 72세,은 평생 독서가 취미셨다고 하시는데요. 하루에 책 한 권은 꼭 읽으셨다는 할머님께서 지금은 책 한 페이지도 못 읽으신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우울증 상담까지 받으셨다고 하네요. 젊었을 때부터 하루라도 책을 안 읽으면 허전했어요. 은퇴하고 나서는 더 좋았죠. 시간도 많아졌으니까요. 하지만 3년 전부터 눈이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인공 눈물을 달고 살다시피 하는데도 그때뿐이에요. 잠깐 나아졌다가 금방 또 불편해져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이 책장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걸 보면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이제 우리 눈이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까요? 사실 우리 눈이 건강하려면 눈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안과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안구건조증 환자의 80% 이상이 눈물막에 불안정성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눈물이 그저 단순한 물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의 눈물은 마치 맛있는 샌드위치처럼 세 개의 중요한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에는 기름층이 있어서 눈물이 쉽게 증발되지 않도록 보호해줍니다. 마치 수영장 위에 덮어둔 덮개처럼 말이죠. 최근 연구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늘어날수록 이 기름층이 불안정해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수분층이 있어 우리 눈을 촉촉하게 적셔줍니다. 이 층이 가장 두껍고 중요한 부분인데요. 전체 눈물층의 90% 이상을 차지하며 산소와 영양분을 각막에 공급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쪽에는 점액층이 있어서 눈물이 눈 표면에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는 마치 페인트가 벽에 골고루 잘 발리도록 돕는 프라이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죠. 이 세 층이 모두 건강해야 우리 눈도 건강할 수 있습니다. 하나라도 문제가 생기면 눈이 불편해지기 시작하죠. 그렇다면 우리 눈은 왜 이렇게 불편해지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의학계에서 지적하는 가장 큰 원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이가 들수록 눈물 생성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마치 오래된 우물에 물이 줄어드는 것처럼 말이죠. 특히 여성분들은 갱년기 이후에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안구건조증 관련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상 여성의 약 70%가 안구건조증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생활 습관이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요즘처럼 TV나 스마트폰을 많이 보는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제가 만난 박명자 할머님의 경우가 딱 그러셨는데요. 손주가 좋아하는 가수가 나오는 영상을 보려고 하루 종일 핸드폰만 봤더니 눈이 너무 아파서 며칠을 고생했어요. 알고 보니 영상에 집중하다 보면 눈 깜빡이는 횟수가 크게 줄어든다더군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그렇게 폰만 보고 있잖아요. 걱정이 많이 되네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1분에 15-20번 정도 눈을 깜빡이는데 TV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5번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마치 컴퓨터가 과열되는 것처럼 우리 눈도 쉬지 못하고 계속 일하게 되는 거죠.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하루 평균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무려 8시간을 넘는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찬바람이나 에어컨 바람, 그리고 실내 난방으로 인한 건조한 공기가 우리 눈을 더욱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실내 습도가 30%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더욱 조심해야 하는데요. 이정숙 할머님은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겨울에는 눈이 너무 아파서 병원을 찾아갔어요. 알고 보니 실내 난방 때문에 공기가 너무 건조해져서 그런 거더라고요. 가습기를 두고 나서는 좀 나아졌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무실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 바람을 맞으면서 일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눈에 안 좋은지 이제야 알겠어요.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미세먼지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가 눈물막을 불안정하게 만들어 안구건조증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걱정만 하고 계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꼭 전해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희망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신경 쓰면 눈 건강을 충분히 되찾을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법은 올바른 눈 깜빡임입니다. 의사 선생님들 말씀으로는 3-4초에 한 번씩 눈을 깜빡여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것도 그냥 살짝 감았다 뜨는 게 아니라 완전히 감았다가 천천히 떠야 한답니다. 마치 우리가 빨래를 할 때 옷을 충분히 물에 담그는 것처럼 눈도 눈물로 충분히 적셔줘야 하는 거죠. 특히 디지털 기기를 사용할 때는 의식적인 눈 깜빡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이는 습관을 들인 사람들의 80% 이상이 눈 피로도 감소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따뜻한 찜질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김영순 할머님이 직접 경험하신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달걀을 삶을 때처럼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수건으로 하루에 2번, 3분씩만 눈을 찜질해줬더니 정말 달라지더라고요. 마치 꽉 막힌 수도관이 뚫리는 것처럼 눈이 한결 편해졌어요.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꼭 찜질을 해요. 그러다 보니 눈이 덜 뻑뻑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도 한결 편해졌답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속 작은 습관들을 바꾸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20, 20, 20 규칙이에요. 20분마다 20피트 약 6m 이상 떨어진 곳을 20초 동안 바라보는 거죠. 꼭 시계를 보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TV를 보시다가도 드라마 한 장면이 끝날 때쯤 창밖을 잠깐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 실내 습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습도계를 설치해 40에서 60% 정도의 적정 습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겨울철 실내 난방 시에는 가습기 사용이 필수죠. 또한 평소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 8잔 정도의 물을 마시면 전신의 수분 균형을 맞출 수 있고 이는 눈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이런 방법들을 실천하신 분들은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영순 할머님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이런 간단한 방법들이 정말 도움이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한 달만 꾸준히 하니까 아침에 눈 뜨는 게 한결 편해졌어요. 이제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동네 한 바퀴 산책하고 TV도 볼 수 있어요. 무엇보다 손주들이랑 같이 동화책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얼마 전에는 손주가 할머니 눈이 반짝반짝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박명자 할머님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눈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즐거워졌어요. 전에는 자꾸 눈물이 나서 창피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웃을 수 있어요. 삶의 즐거움이 돌아온 것 같아요. 요즘은 아침마다 동네 친구들과 모여서 같이 눈 운동도 하고 찜질도 해요. 우리끼리 눈 건강 지킴이 모임이라고 부르는데 다들 효과를 보고 있답니다. 여러분, 건강한 눈은 우리 삶의 창문입니다. 이 창문이 흐려지면 세상도 함께 흐려지죠. 하지만 반대로 이 창문이 맑아지면 우리의 일상도 함께 밝아집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방법들 어려운 것 하나 없죠? 내일부터 하나씩 천천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소중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놓으시면 정말 필요한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